희한하게 해외에 가면 외국 음식을 전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 엄청 싸간 거죠. 고추 참치, 컵라면 엄청 많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벨기에 갔는데 한인 마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정말. 근데 내 마음 든든하자고 이 많은 짐을 인생을 살면서 살고 지고 풀고 싸고 풀고 싸고. 야,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고민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지만 일단은 오늘 김창옥님을 만났고 앞으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이 왜 좋아서 뽑았냐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두려우면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두려우면서 해야지. 이게 되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야,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해. 두려움은 대부분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한 방에 이겨요? 두렵지만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허상이네. 제가 이번에 외국 갔잖아요. 갔다가 왔는데 가방이 무게가 오버차지가 났어요. 왜냐하면 고추 참치, 김치찌개용 참치캔이랑 라면이랑 컵라면 엄청 많이, 너무 많이 갖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10일이 있었기 때문에, 3명이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갖고 간 거예요. 계속 3개국을 이동했기 때문에 계속 짐을 싸고 풀고 짐 싸고 풀고 거의 다 50% 이상이 먹거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잡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이 먹을수록 희한하게 해외에 가면 외국 음식을 전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 엄청 싸간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벨기에 갔는데 한인 마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정말. 진짜. 그거 갖고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 마지막 벨기에 갔는데 벨기에 조그만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한인마트 있는 거 상상도 못했죠. 독일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벨기에에 한인마트가 있는 거야. 거기서 뭐 사 먹었는지 알아요? 붕어 싸만코! 내가 벨기에에서 붕어 싸만코를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나 이거 짐 들고 내가 이 무겁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땅에 가면 우리가 근심해서 준비해 왔던 것들은 대부분 다 있구나. 이 준비는 허상이었구나. 근데 내 마음 든든하자고 이 많은 짐을 인생을 살면서 살고 지고 풀고 싸고 풀고 싸고. 진짜 정말 참치캔을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참치캔 엄청 무겁다고요. 김치찌개용 동원 참치. 김자반도 갖고 갔다고요. 거기 다 있다고요. 김자반. 열무 비빔면도 있고. 딱 하나 없었어요. 비비고에 오모가리 김치만 없었어요. 그건 제가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내가 준비한 것의 90%는 이미 다 거기에들 있는 거예요. 전 인간이 이 쓸데없는 짐을 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 결혼하면 못 살 거야. 애 낳으면 너무 힘들 거야. 사업하면 망할 거야. 이사 가서 적응 못 할 거야. 아니요. 90%는 알아서 다 해요. 그 두려움의 무게가 저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뿐이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잘 크고 남편도 잘 클 겁니다. 양말 신지 않아도 아이들은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빤스 안 입는다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삶을 좀 믿고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우면서 하다 보면 현장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아, 괜찮구나. 아, 50대가 되어도 죽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또 있구나. 이별을 해도 죽는 게 아니구나. 사업 망했다고 배신당했다고 내 삶이 끝나지는 않는구나. 삶은 대부분 한인마트가 있구나. 필요하면 그때마다 그것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 삶의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쓸데없는 짐을 많이 갖지 말고 가서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아, 이건 아니네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왔다가 또 가실 때 그때는 또 챙겨가면 되잖아요. 붕어 쌈 한 코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10년 정도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데 자꾸 가능성과 현실을 생각하게 되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강사님처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8년 정도 전에, 10년 정도 전에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왔냐면 내 인생엔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웃긴 일은 하는 일은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영혼과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일이 안 되면 내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이 계속 잘 돼. 그러면 일하기에서 바쁘고 뭐 내가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일이 안 될 텐데 잘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문제가 있는데 내 일은 잘 돼. 그리고 잘 되니까 이 관성이 붙어서 난 계속 이걸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실려가는 거죠. 큰 파도에. 그러다가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뭔가 뭘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기까지 10년 걸린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너도 오래 걸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이럴 수 있냐?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너도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50대 초반 돼야 너도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의 속도가 붙어버리면 그 삶에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 그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크게 3-4번 시도를 했는데 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디스크 수술하고 내려갔는데 기자분이 남자들의 로망인 제주 생활을 하시는데 뭘 많이 봤냐 그랬더니 유튜브 많이 봤다고 했다고요. 제가 갑자기 오름을 못 봐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맨날 유튜브 보던 습관이 있어서. 사람이 머리의 인식의 속도를요, 몸이 잘 못 따라갑니다. 몸이 살던 자전과 공전력이 있거든요. 지구처럼. 그리고 이게 이미 나이가 먹고 커졌을수록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인식했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그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보통.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돌아가지 말고 그래도 계속 가보셔라. 저는 그 결정적인 걸 코로나가 도와준 것 같아요. 강제로 다 그 노선을 틀어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어그러뜨려서.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한 거 연장할 거냐고. 다음 달부터는 원금도 갚으시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네, 갚겠습니다. 원금 상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꽂지만 제 인생에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데 그 순풍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0대 초반 남성의 삶을 마음으로 지지하겠습니다. 26에 결혼을 하고 그때 아이를 낳고 지금 10년 차가 됐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3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꿈이 저는 이제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아이들을 봐야 하고 아이들이 어리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꾹꾹 눌러가면서 10년 동안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싶은 거를 나도 저도 의미 있고 제가 힘이 있는 일을 이건 나도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시 보컬 레슨을 받고 춤도 배우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지원을 남편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해주긴 하는데 뭐 어떤 응원의 말이라든지 잘하고 있어 그런 걸 원하지만 남편이 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닐까? 교수님께서 그런 걸 하셨을 때 그런 역할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빠로서라든지 남편으로서 그런 가족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고 얘기가 좀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한테 이겨내셨고 하셨는지 일단 저희 집에선 지원 안 해줬고요. 지원해준 건 뭐냐면 제가 하게 내버려 둔 거. 그게 지원해준 거죠. 뭐 저한테 꿈을 찾아봐요. 공방에 가서 일을 해봐요.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는 없는, 그런 언어의 그거는 그 드라마에서만 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강연장에서 그걸 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우리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돈을 반복적으로 쓰는 건 진짜 언어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갔다 와. 그리고 내가 그때 애 보고 설거지하고 집 좀 정리하고 내가 그럴게 라고 한다면 속은 어떤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언어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가장 실존의 언어를. 그걸 언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영혼의 언어라고 해요. 행동. 만약에 돈도 막 지원해주고 자기야, 자기는 내가 딱 봤는데 자기는 그냥 뮤지컬 배우야. 근데 나랑 결혼해서 애 낳아서 나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미안하고 근데 지금부터 해. 난 자기 그런 도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진짜 멋있어. 이런 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말은 그 미드에서 나오거든요. 그 미드에서 my wife, your dream. Oh yes, Jesus, I love you. Wow. This the end. 이거는 죄송해요. 제 영어가 너무 저질이네요. 그냥 이거밖에 없고 wow. Yes. Your dream. 저는 왜 공부를 안 했을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저도 엄청 이런 때 영어로 하면 너무 유식해 보이고 좋잖아요. 많이 후회가 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정서적 모유수유를 죽을 때까지 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모유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가 좋은 걸 먹고 엄마가 운동하고 엄마가 건강해야 모유 수유를 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기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아이한테 좋은 걸 수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마의 피고름이 나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골밀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쥐를 실험했는데요. 쥐가 새끼를 베잖아요. 근데 그러면 칼슘이 엄청 필요할 거 아니에요. 뼈를 초반에 세팅해야 되니까. 근데 어미 쥐가 그걸 안 먹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그냥 녹아버려요. 근데 인간은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다량의 철분을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엄마의 골밀도 안에서 다 가져가요. 근데 이걸 가져가는 건지 주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이 아이 많고 못 드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70 넘으셔가지고 툭 넘어지셨는데 뼈가 부러질 일이 아닌데 으스러져 버려요. 왜? 골밀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으스러진 조각이 어떻게 돼요? 그걸 막 이 장기관 타고 나가서 이 2차, 3차 도미노를 일으켜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골밀도 형성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젊었을 때보다. 아무리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그렇게 골밀도로 잘 안 가요. 퍼센테이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이든 좋은 음식이든 운동이든 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허리 너무 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이런 사회 분위기에 저는 반해요. 여자들의 허리가 건강하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 진짜 살 무리하게 빼시면 안 돼요. 허리가 최소 24 정도는 돼야 좋대요. 왜 살을 빼려고 그래? 왜 살을 빼려고 그러냐고. 최소 몇 인치요? 24는 돼야지 뼈를 킵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엄마의 골밀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한테 다 피고름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억울하면 최악은 뭔지 아세요? 내가 니들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맞아, 우리 엄마는 우리 때문에 저렇게 살았어.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상한 죄책감이 드는 게 있어요. 아, 나 때문에 엄마 인생 저렇게 됐구나. 그럼 착한 애들은 와, 그걸 만회하려고 하겠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컸는데 장단점은 있는데, 그 느낌을 경험한 아들로서 그걸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혼자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사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자식은 부모를 계속 좀 이게 같이 좀 생각을 해줘야죠. 이 육아라는 게 아프리카 말에 그런 게 있어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을이 필요한 일을 혼자 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일단 그걸 우리가 알아줘야죠. 야, 마을이 해야 할 일을 어머 내가 혼자 했네. 그것도 3명이나.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 그렇게 추천할게요. 남편께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러면 뮤지컬 배우가 되느냐?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뮤지컬 배우가 되냐 안 되냐? 그걸로 인생을 아까 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로 사람을 논할 수 없듯이. 그 형태는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계속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채널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육아와 노래를 같이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뮤지컬만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육아하면서 뮤지컬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사실은, 전 선생님이 가장 갖고 있는 지금 큰 매력은, 노래도 뭔가 본인의 끼가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상황이 선생님의 가장 좋은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엄마 나 뭐 이렇게 이거 음식 좀 별로 아닌데 다른 거 해주면 안 돼요? 할 때 그저 먹다 보면 먹어진다. 그저 먹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하지 마라. 본인의 스테이지와 런웨이를 가져라. 홀만 무대가 아니라 그거는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도전 또 해보는 거예요. 꼭 해보시길 바라요. 작은 무대라도 내 무대에 서보는 거예요. 근데 무대의 확장성. 유튜브는 유튜브가 아니라 스테이지거든요. 런웨이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네요. 있는 듯 하면서 안 보이고, 안 보이지만 언덕 저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무대 서니까 너무 좋죠? 맞아요. 사람은 자기 무대가 있어야 돼요. 꿈을 쫓아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24살에.
그때 처음에 고시원 총무했습니다. 신촌에서. 음악 레슨 받겠다고. 가족들이 저보고 철없는 이기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쟤는 막내라서 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 딱 25만 원 저한테 있었어요. 저 피아노 못 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근처 교회 연습실 찾아서 헤맸는데 그 수희 아저씨한테 3번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싸웠어요. 연대 앞에서. 다른 애들 다 연세 유니버시티, 이화 유니버시티, 이스트팩 장 스포츠 들고 다닐 때 저 대한민국 해병대 가방 들고 수많은 열등감에 아, 얘네들은 연대생이구나. 얘네들은 이대생이구나. 얘네들은 홍대생이구나. 얘네들은 서강대 다니는구나. 나는 이 나이 먹고 뭐 했지? 얘네들이 이렇게 명문대학 올 때 나는 이 나이 먹고 이제야 음악 하겠다고 이 가망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내가 될까? 돈은 없고 20만 원 받는데 레슨비는 20만 원이고 그 시간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성악가가 결국 못 됐어요. 음악대학도 들어갔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우리의 영혼의 골수고 영혼의 골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자체다. 다만 이 꿈을 찾아가는 건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들일 뿐이니 우리의 꿈보다 우리도 생각하면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잘 견뎌내서 더 좋은 영혼의 골밀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소중하고 아깝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엄마 모시고 온 4학년 대학생입니다. 3학년까지는 다니고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1년 휴학하고 이제 3월에 복학해요. 다시 슬슬 공부하려고 시도하는데 3년 공부했을 때만큼 열심히도 잘도 마음처럼 안 되어서 스스로에게 답답하고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전처럼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같이 온 엄마 사랑해라고 쓰셨어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전공은 뭐예요? 우리 송나경 학생은? 심리학이요. 심리학. 강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웃음 나 지금 기분 엄청 많이 나쁘네.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이 저렇게 웃어가지고 약간 느낌이 아, 이 새끼 민간요법 팔고 있어, 이 새끼. 나 종합병원이야, 이 자식아. 어디서 환 만들어서 팔고 있어 지금. 약간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게요. 민간요법 잘 쓰고 있습니다. 아, 휴학은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좀 몸이 많이 지쳤던 거예요? 그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일이 너무 갑자기 몰아치니까 공부도 일도 아무것도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붙잡고 하다가 끝내고 떠나고 싶다 해서 1년을 휴학을 한 겁니다. 졸업하고 하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심리학 전공했으니까 졸업하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대학원 가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석사하고 박사해서 민간요법 저런 새끼들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시장이 어지럽구나. 강호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 새끼들이 사기랑 같이 판을 치고 있구나. 여러분 크게 웃어서 기분이 더 나쁘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지금 학생이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일단 번아웃이 올 만큼 열심히 살아봤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거는 산이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산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깊은 고를 맞이한 것 같아요. 권태는 열정이 강했던 사람만 깊거든요.
그러니까 권태라는 말이 전에 의미가 있었던 일이 지금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의미 있는 걸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권태의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놀라운 건 깊은 골짜기에서 심도 깊은 나물이 난다는 거예요. 나물. 심리적 용어 말고 여러분 잡수는 거 있잖아요. 나물. 예? 나물. 알죠? 그 살 안 찐다고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 알죠? 그 나물. 제가 이번에 고두심이 좋아서 그 촬영 저번 주에 다녀왔는데 태백 강릉을 갔거든요. 나물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강원도 나물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골이 깊고 산이 높고 겨울이 깊어서 겨울을 뚫고 나온 식물들의 힘이 엄청 좋은 거래요. 제가 보기에 학생은 강원도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봤고 번아웃이 올 만큼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의 시차가 강한 번아웃이거든요. 이 기압차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봤어. 그리고 사람이 온도차가 이렇게 심한 곳에서 자라는 과일이 되게 맛있거든요. 배추도 그래요. 학생은 그런 심리학 관련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열심히 살아봤기 때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본 세월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리고 당연히 이 두려움이 들어요. 나 전에처럼 열정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나 스스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그때 했던 거는 불꽃 같은 열정이었다면 그 불꽃이 떨어지고 나서 숯불이 있어요. 놀라운 건 비싼 고기는 숯불에 굽는다는 거예요. 고기 잡숴봤어요? 좀? 저는 지방을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좋은 소고기를 구분하는 게 소고기를 보지 않아요. 숯을 보죠. 숯을 정말 좋은 숯을 쓰는데 싸구려 고기를 쓰는 집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좋은 소고기에 싼 숯불을 올리는 집은 있어요. 근데 좋은 숯에 싼 고기나 안 좋은 고기를 올리는 집은 단언컨대 없어요. 그러니 학생은 숯 같은 게 될 거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잘 되거든 내 시장엔 들어오지 마라. 그냥 학교에만 있어라. 필드는 아니다. 여기 오면 물어버릴 거다. 혹여나 열정적으로 살다가 삶의 불꽃이 다 떨어져서 내가 과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연인들도 열정적으로 살아냈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이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 좋아하는데 콜라에 이렇게 탄산이 빠지면 나 이거 진짜 우리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닌가? 시원함이 사라질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탄산이 빠지고 불꽃이 빠지고 되게 좋은 이제까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살아온 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두려움은 잘 그려진 가짜 방지턱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 주의는 하되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면 가짜 방지턱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혹여나 우리가 비슷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꼭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신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